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목숨을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억을 되짚어 보십시오.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드시고 나서 식사를 과일로 마무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사과 조각에 발사믹 식초를 뿌려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셨다면 이 메시지의 모든 단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심장혈관 외과 전문의입니다. 28년 동안 저는 한국 전역의 수술실에 서서 사람의 심장을 제 손에 쥐어왔습니다. 저는 몸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아왔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말해주기만 했다면 20년은 더 살 수 있었을 환자들의 가슴을 닫아왔습니다. 서울병원 대기실에서 아무 예고 없이 쓰러진 부모를 위해 우는 자녀들을 지켜보며 가족들에게 끔찍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예방 가능한 고통을 보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저는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환자들이 심장질환과 맞지 않는 증상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습니다. 식단이 충분해 보였음에도 심각한 미네랄 결핍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혈액 검사는 만성장 손상을 시사하는 염증 지표를 드러냈습니다. 이것들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고 있었고, 특히 60세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말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 소화기내과 동료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우리는 4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식단 일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통점은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음식을 조합했는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환자들의 거의 70%가 식초가 들어간 식사 직후에 과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일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여러분의 몸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화학 반응을 위 속에서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과일의 천연 당분과 만나면 비정상적인 발효 과정이 촉발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발효입니다. 알코올과 가스를 만드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소화관에서 직접 일어납니다. 이 발효는 여러분의 몸의 3가지 파괴적인 일을 합니다. 첫째,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둘째, 장 내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켜 몇 달, 몇 년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미세한 상처를 만듭니다. 셋째, 전신에 걸쳐 전신 염증을 유발하는 독성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괜찮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즉시 손상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식사마다, 해마다 천천히 작용하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합니다. 만성 소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칼슘을 흡수할 수 없어 뼈가 약해질 것입니다. 먹고 있는데도 세포가 영양분을 굶주리고 있어 에너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제 수술실에서 최종 결과를 보아왔습니다. 가벼운 낙상으로 골절되는 부서지기 쉬운 뼈를 가진 환자들, 수년간의 염증으로 악화된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들, 세포가 영양소 흡수 불량으로 악화되어 실제 나이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이는 환자들.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모든 것은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비싼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의료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즉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은 여전히 이 손상을 되돌리고 미래를 보호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8년의 경력을 가진 심장혈관 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74세 여성이 강남의 자택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샐러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간단하고 건강한 샐러드였습니다. 30분 후 그녀는 심각한 위출혈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검사했을 때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위 내벽은 내부에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식중독이 아니었습니다. 알레르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식초와 함께 과일을 먹을 때마다 그녀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딸기나 사과와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드셨습니까? 식초가 든 음료를 마신 후 과일을 드셨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복부 팽만감, 설명할 수 없는 피로, 또는 식사 후 갑작스러운 경련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이제 설명하려는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과일이 위장에 들어가면 과일은 빠른 소화를 위해 설계된 천연당분과 효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과일은 20분에서 30분 안에 위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초를 추가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식초는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이 위장의 따뜻하고 습한 환경 내부에서 과일의 천연 당분과 만나면 공격적인 발효 반응을 촉발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술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발효입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발효 탱크가 됩니다. 이 발효는 가스, 독성 부산물을 생성하고 위 내벽에 보호 점액층을 손상시키는 극도로 산성인 환경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만성염증, 궤양,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더욱 위험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발효는 미네랄 흡수를 차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칼슘, 마그네슘, 철분을 차단합니다. 이 세 가지 미네랄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혈액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수년에 걸쳐 축적되는 조용한 결핍증이 생깁니다. 저는 부산에서 68살 환자가 90살에 골밀도를 가진 경우를 봤습니다. 인천에서 72살 환자가 약물로도 반응하지 않는 심장 부정맥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식습관을 조사했을 때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과일과 식초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매일,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가장 위험한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십시오.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사과, 발사믹 식초를 곁들인 딸기, 절임 채소와 함께 먹는 수박, 식초 기반 김치와 함께 먹는 배, 식초가 들어간 샐러드 드레싱과 함께 먹는 포도, 식초를 섭취한 후 2시간 이내에 먹는 오렌지나 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하시겠죠.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위험한 점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손상은 천천히 축적됩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박 여사처럼 몸이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염증이 급성으로 변합니다. 미네랄 결핍으로 골절이나 심장 발작이 발생합니다. 손상된 장 내벽이 박테리아를 혈류로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심장외과에서 저는 수년간의 소화기 염증의 최종 결과를 봅니다. 환자들이 심장 문제로 오지만 근본 원인은 15년 전 위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인한 만성 염증은 혈류를 통해 이동하여 혈관벽을 손상시키는 염증 표지자를 만듭니다. 이것은 동맥 노화를 가속화하고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심장마비 위험을 43% 증가시킵니다. 위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의 토대입니다. 발효와 산 손상으로 위장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을 때 모든 장기가 고통받습니다. 뇌는 영양을 덜 받습니다. 뼈는 칼슘을 덜 받습니다. 근육은 단백질을 덜 받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더 빨리 노화됩니다. 이것은 나이 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특정하고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위험한 조합을 했을 때 위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화기내과 전문의들과 3년을 협력하여 이 반응을 기록했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가장 경험 많은 소화기 건강 전문가들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일을 먹으면 위장은 빠른 소화 과정을 기대합니다. 과일은 자연적으로 소화 시스템을 빠르게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보통 30분에서 40분 이내입니다. 하지만 식초가 이 방정식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식초의 초산이 즉시 천연 과일당과 결합하여 위장에서 바로 발효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과일 샐러드를 따뜻한 방에 2시간 동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발효됩니다. 거품이 생깁니다. 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섭씨 37도입니다. 오늘 이런 음식들을 함께 먹었다면 바로 지금 내부에서 똑같은 발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발효는 섬세한 장 내벽을 자극하는 가스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여기 진짜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반응은 영양분이 흡수되어야 하는 장벽을 덮는 끈적한 막을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장벽 효과라고 부릅니다. 몸은 이 막을 통해 칼슘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철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은 혈류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통과합니다. 먹고 있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과일이 가장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박이 최악의 범인입니다. 높은 수분 함량과 단순한 당 구조로 인해 식초에 노출되었을 때 다른 어떤 과일보다 빠르게 발효됩니다. 저는 식초 기반 드레싱과 함께 수박을 먹은 후 90분 이내에 심한 복부 팽만을 겪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오렌지와 귤이 두 번째입니다. 이미 포함하고 있는 구연산이 식초의 초산과 결합하여 위 내벽에 이중산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과일 샐러드를 먹은 후 속쓰림을 호소하지만 둘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도와 딸기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얇은 껍질이 빠른 당 방출을 허용하여 발효 시간을 가속화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실제로 즉각적인 반응을 덜 일으키지만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바나나의 전분이 식초와 섞이면 걸쭉해져서 몇 시간 동안 모든 소화를 늦추는 페이스트 같은 물질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정 식사 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하게 배가 부른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시간 간격이 중요합니다. 과일을 먼저 먹으면 식초가 들어간 것을 먹기 전에 최소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90분이 아닙니다. 1시간 45분이 아닙니다. 완전한 2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이 위장을 완전히 빠져나가 소장에서 처리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절임 채소나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 같은 식초 기반 음식을 먼저 먹으면 과일을 먹기 전에 3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 더 길까요? 식초가 위장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초사는 소화관에 최대 180분 동안 계속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하십시오. 병에 든 샐러드 드레싱이 있습니까? 뒤집어서 성분을 읽어보십시오. 거의 모든 시판 드레싱에는 식초가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달콤한 맛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분 목록에는 증류식초, 백식초, 쌀식초 또는 사과식초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과일과 함께 먹으면 위험합니다. 과일이 포함된 식사에 이러한 드레싱을 추가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이 한 가지 행동만으로도 2주 이내에 소화기 염증이 40% 감소할 것입니다. 이제 이 치명적인 조합을 했을 때 위장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을 구할 수 있는 진실을 이해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수년간의 조용한 손상으로부터 소화기관을 지켜야 합니다. 과일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위장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천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식초는 강한 산성입니다. 이 둘이 위장에서 만나는 순간 비정상적인 발효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의 몸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학 전쟁입니다. 위장은 이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염산을 생성합니다. 여기에 식초까지 더해지면 산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산도가 2.5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산성 환경에서는 과일 속 당분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합니다. 대신 발효가 시작됩니다. 가스 거품이 생깁니다. 위장이 부풀어 오릅니다. 장내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가 수술실에서 28년을 보내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염증은 완전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가벼운 복부, 팽만감을 느끼고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트림을 하고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장내벽에는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상처들은 칼슘, 마그네슘,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달이 지날수록 뼈가 약해집니다. 혈액의 질이 나빠집니다. 피곤함을 느끼지만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어떤 과일이 가장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가 가장 위험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매일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사과 샐러드를 드십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소화기관을 파괴하고 계신 겁니다. 배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수박, 포도, 감도 식초와 결합하면 심각한 발효를 일으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과일을 먹고 2시간 이내에 식초를 섭취하면 손상이 발생합니다.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먹고 30분 후에 후식으로 과일을 먹으면 위장에서
똑같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 바로 이런 조합으로 음식을 내놓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도 정확히 이런 패턴을 따릅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67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끊임없는 피로와 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매일 우유를 마시고 영양제를 드셨는데도 심각한 칼슘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식습관을 여쭈어봤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점심마다 똑같은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과,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과일 샐러드였습니다. 이것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해 준다고 믿으셨습니다. 저는 이 발효 반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즉시 과일과 식초를 함께 드시는 것을 중단하셨습니다. 8주 만에 칼슘 흡수율이 40% 개선되었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만성복부 팽만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점을 증명하는 또 다른 환자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 은퇴교사, 이 선생님은 10년간 만성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약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영구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을 검토했을 때 숨어있는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레몬과 식초를 넣은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몸을 정화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주 만에 역류 증상이 70% 감소했습니다. 2달 후에는 더 이상 약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이 이 단순한 진실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끝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염증 지표는 특정 혈액 검사를 통해 측정됩니다.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상승합니다. 장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장내 세균 균형이 유해한 종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러한 연쇄 효과는 소화관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시스템의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다음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생존을 위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위험한 조합을 만들었을 때 위장 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데 15년의 연구가 걸린 중요한 정보입니다. 소화 건강이 이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일을 드시면 몸은 빠르고 깨끗한 소화 과정을 기대합니다. 과일은 자연적으로 위장을 빠르게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보통 20분에서 30분이 걸립니다. 최소한의 분해에만 필요한 단순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장은 과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양의 산만 생성한 다음 실제 영양소 흡수가 일어나는 소장으로 과일을 보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순환입니다. 하지만 식초가 이 방정식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식초는 초산이며 산도가 2.4에서 3.4 사이입니다. 이것이 위장에 있는 천연 과일 당분과 만나면 즉시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산성 환경이 너무 강렬해지고 너무 농축됩니다. 위장은 이 불균형을 감지하고 상황을 중화하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생성합니다. 이제 소화기관에 위험한 산성 웅덩이가 생깁니다. 여기서 진짜 손상이 발생합니다. 빠르게 통과했어야 할 과일이 이 산성 환경에 갇힙니다. 천연 당분이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장 속에서 발효됩니다. 이 발효 과정은 가스를 생성하고 복부 팽만을 일으키며 소화 중에 몸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환자들의 내시경 결과에서 눈에 보이는 염증을 봤습니다.
위 내벽이 자극받고 염증이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가장 심각한 반응을 일으키는 과일에 대해 절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론류가 가장 위험합니다. 수박, 허니듀 멜론, 칸탈루프입니다. 이러한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식초에 의해 갇히면 가장 빠르게 발효됩니다.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멜론 샐러드를 먹은 후 40분 이내에 환자들은 심한 복부, 팽만과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바나나가 두 번째 위험 범주입니다. 바나나의 전분 함량과 식초가 결합하면 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걸쭉한 페이스트 같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만성 소화 통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개월간의 검사 끝에 매일 아침 발사믹 식초를 곁들인 샐러드에 바나나 슬라이스를 먹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4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 내벽에 만성 위염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베리류는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입니다. 이것들은 안토시아닌이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몸에 꼭 필요한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식초를 과일에 부으면 극도의 산성이 이러한 유익한 화합물의 최대 60%를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파괴합니다. 말 그대로 건강상의 이점을 버리면서 동시에 소화 스트레스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미네랄 결핍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 몸은 소장에서 칼슘, 마그네슘, 철분을 흡수하지만 pH 균형이 올바를 때만 가능합니다. 과일과 식초의 발효 반응은 음식과 함께 장으로 들어가는 산성 잔류물을 만듭니다. 이 산성 환경은 미네랄 흡수 통로를 막습니다. 저는 과일과 식초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지 단 6주 만에 혈청 칼슘 수치가 현저히 떨어진 환자 혈액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6주입니다. 이 조합이 여러분의 몸을 고갈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빠릅니다. 염증 지표는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신 염증을 나타내는 C반응성 단백질 수치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이 조합을 섭취하는 환자에서 측정 가능하게 상승합니다. 염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염증은 심혈관 질환, 관절 손상, 그리고 노화 촉진의 근본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과일에 드레싱을 부을 때마다 염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식습관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 습관을 계속하는 매일 누적되는 소화 시스템에 대한 조용한 공격입니다. 이제 꼭 필요하다면 과일과 식초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동료들과 함께 수천 건의 소화 사례를 치료한 후 개발한 3단계 분리 방법입니다. 1단계는 시간 간격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식초와 같은 산성 음식을 먹은 후 과일을 섭취하기 전에 최소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1시간 50분이 아닙니다. 90분도 아닙니다. 최소 2시간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과일의 천연 당분을 섭취하기 전에 위의 pH 수준이 기본선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시경을 사용하여 환자의 위산 수준을 측정했을 때 식초는 평균적으로 정확히 1시간 47분 동안 pH를 위험할 정도로 낮게 유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추가 13분이 여러분의 안전 완충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간격을 위반한 환자들은 단 2주 만에 위 내벽에 눈에 보이는 염증을 보였습니다. 저에게 이 교훈을 가르쳐준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4세 여성 박 여사가 매일 저녁 임신 6개월처럼 보이게 만드는 심한 복부 팽만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건강한 점심 샐러드를 먹은 후 단 40분 후에 오후 간식으로 사과를 먹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그녀의 위 내벽은 생고기처럼 보였습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육모는 거의 완전히 평평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에서 칼슘과 철분의 30%도 안 되는 양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골밀도 스캔은 초기 골다공증을 보였고 헤모글로빈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모두 이 무해해 보이는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2단계는 보호장벽 방법입니다. 샐러드 드레싱, 절임 채소, 심지어 양념이든 어떤 형태로든 식초를 섭취하기 전에 먼저 소량의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삶은 달걀, 구운 닭고기 또는 찐 두부를 정확히 3, 4입 먹으세요. 이것은 위 내벽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단백질은 산성을 완충하고 발효 반응을 늦춥니다. 저는 두 그룹의 환자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1그룹은 빈속에 식초 기반 음식을 먹었습니다. D그룹은 먼저 삶은 달걀 4입을 먹었습니다. 한 달 후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그룹은 염증 지표가 상승하고 미네랄 흡수가 감소했습니다. D그룹은 거의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단계는 중화 음료입니다. 식초가 들어간 것을 섭취한 후 정확히 30분 후에 소금 한 꼬집을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일반 식탁용 소금이 아닙니다. 천일염은 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량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찬물은 위에 충격을 주고 우리의 측정에 따르면 pH 회복을 추가로 23분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간단한 음료는 과도한 산을 씻어내고 정상적인 소화로의 복귀를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여기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과일과 식초를 결합해 왔다면 복구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14일 동안 모든 식초와 감귤류 과일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이 황금 시간 동안 식초 없는 일반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먹고 매일 아침 뼈 국물을 마시고 자기 전에 생꿀 한 스푼을 드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콜라겐, 효소가 손상된 장내벽을 복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이 정확한 프로토콜로 단 2주 만에 5년간의 손상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3단계를 따르는 환자들은 단 72시간 만에 더 가볍고 덜 팽만하고 더 활기차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영양 수치는 6주 이내에 정상화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8년 동안 여기 한국에서 외과 진료를 하면서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 30일 이내에 소화 시스템을 치유할 수 있는 3단계 회복 프로토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작년에 심한 복부 팽만과 만성 피로로 제 병원에 온 강남의 62세 박 여사에게 준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불편함 없이 식사를 거의 마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그녀의 에너지가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1단계는 즉각적인 분리 규칙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과일을 먹는 것과 식초가 든 것을 섭취하는 것 사이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 필수사항입니다. 점심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먹었다면 저녁까지 과일을 먹지 마세요. 아침에 과일을 먹었다면 오후까지 절임 채소, 식초 함량이 높은 김치 또는 식초 기반 음료를 섭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위는 소화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발효 반응은 두 물질이 동시에 위에 존재할 때만 발생합니다.
4시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 숫자를 지금 당장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두 번째 단계는 아침 회복 루틴입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을 한 꼬집 넣어서 드세요. 식탁용 소금 말고 천일염입니다.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해야 하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 간단한 음료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위점막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찬물은 몸에 충격을 주고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은 우리가 치유하려는 민감한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당신의 몸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온도입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30일 연속으로 이것을 하세요. 박 여사님은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 2주 만에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효소 회복 단계입니다. 발효식품을 섭취해야 하지만 올바른 종류여야 합니다. 식초가 많이 든 피클은 잊으세요. 유익한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자연 발효식품을 드시길 바랍니다. 전통 된장, 최소 3개월 이상 발효시킨 제대로 숙성된 김치, 그리고 무가당 요구르트입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장점막을 재건하고 수년간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인한 염증 손상을 되돌리는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때 손바닥 크기의 소량을 드세요. 아침은 안 됩니다. 아침에는 위가 발효식품에 너무 민감합니다. 점심과 저녁만 드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화기 치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이 좋으면 많이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식초 음료를 마십니다.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매 식사 후에 과일을 먹습니다. 빈속에 사과 식초 음료를 마십니다. 이러한 습관 하나하나가 매일, 매 끼니마다 소화기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손상은 조용히 축적됩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느끼다가 내일은 약간 더부룩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피곤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70살이 되면 음식에서 영양소를 더 이상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근육이 소실됩니다.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며 걱정하던 그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세 단계를 정확히 따르면 당신의 몸은 즉시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치유는 바로 다음 식사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 안에 더부룩함이 감소할 것입니다. 2주 안에 활력이 돌아올 것입니다. 30일 안에 영양소 흡수가 수십 년 만에 가장 잘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규율과 일관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적용된 기본 의학 과학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미 소화기관에 발생한 손상을 되돌리기 위한 정확한 3단계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평생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 앞으로 14일 동안 과일을 산성 음식과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식초 드레싱을 넣은 과일 샐러드를 먹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발사믹을 넣은 샐러드에 딸기를 넣지 마세요. 비네그레트를 넣은 사과 조각도 안 됩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단독으로 식초나 감귤류 드레싱 또는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 들어간 식사로부터 최소 2시간 떨어져서 드세요. 당신의 위는 수년간의 잘못된 조합으로 쌓인 염증을 치유하기 위해 이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2단계. 24일 동안 매일 아침 빈속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서 드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소금물은 장내벽에 축적된 발효 부산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의
소화기내과 동료들에게서 이 기술을 배웠으며 단 일주일 만에 더부룩함을 줄이는데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3단계, 14일 제설정 기간 후에 과일을 다시 섭취할 때는 이 황금 타이밍 규칙을 따르세요. 과일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만, 그리고 항상 빈속에 드세요.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과일이 발효되지 않고 위를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지 마세요. 과일이 다른 음식 위에 앉아서 즉시 발효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최악의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바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양소 흡수를 향상시키고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음식 조합이 있습니다. 과일을 식초와 결합하는 대신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세요. 사과와 함께 생아몬드 한 줌, 베리류와 함께 아보카도 몇 조각. 건강한 지방은 당 흡수를 늦추고 과일의 비타민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자연이 의도한 것입니다. 샐러드에는 식초 대신 레몬즙을 사용하되 그 샐러드에 과일을 절대 넣지 마세요. 완전히 분리하세요. 신선한 레몬의 효소 반응은 발효된 식초와 다르며 위가 훨씬 더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만성 복부 팽만과 심각한 미네랄 결핍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 점심마다 식초 드레싱을 넣은 큰 샐러드를 먹고 단맛을 위해 귤을 추가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8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14일 제설정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분리 원칙을 가르쳤습니다. 한 달 안에 복부 팽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개월 안에 아무런 보충제 없이 철분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70살에 마침내 다시 자신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영양소 흡수 불량은 약한 뼈, 약한 근육, 약한 면역력으로 이어집니다. 낙상, 골절,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황금기를 힘과 품위로 즐겨야 할 때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 가세요. 주방으로 가보세요.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식초 드레싱이 들어간 과일 샐러드가 있다면 지금 즉시 버리세요. 어제 산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그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공복에 과일 한 가지만 드세요. 사과 하나, 배 하나, 바나나 하나. 딱 하나만요. 30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과일이 들어가지 않은 평소 아침 식사를 하세요. 매일 이렇게 하시고 2주 안에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과일과 식초를 분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건강하고 튼튼한 당신을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그들의 소화기관과 독립적인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한데 친구들이 고통받게 두지 마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심장이 계속 뛰도록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장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다면 심장도 튼튼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과일과 식초 조합을 함께 드셨고 앞으로 어떻게 분리해서 드실 계획인가요? 새로운 식사 계획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최 박사의 중요한 소화건강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장 건강을 지켜야 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